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0년 7월 29일 수요일, 비가 하루종일 내리고 있습니다. 촉촉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추미애 법무장관 드디어 소설가로 등단하신 것 같습니다. 이야기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추미애 법무장관부터 사법고시 기수 1기수 위인 심평 변호사, 이분은 구체적으로 따지면 친문 쪽입니다. 심평 변호사가 추미애 법무장관의 최근 거의 국회에서 거의 난동을 부리고 행포를 갖다가 서슴지 않는 모습 보면서 이런 얘기를 했죠. 내가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1985년에 추미애 당시 초임 판사가 춘천지법으로 발령이 나니 법원 행정처를 찾아와서 펑펑 울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와 같이 이제 감정 조절이 안 되고 보면 당돌하게 춘천지법으로 발령이 났다. 즉 지방으로, 서울이 아닌 지방으로 발령이 났다 하여 펑펑 울 정도의 사람이라면 흔한 얘기로 법무장관으로서의 깜냥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대해서 추미애 법무장관 발끈했습니다. 아니다. 나는 춘천지법에 발령이 나서 펑펑 운 것이 아니라 신군부 임명장을 안 받으러 간 것이다. 즉 신군부, 그 다음에 85년이면 전두환 정부가 80년에 출범했으니까 5년차 되죠. 전두환 50 정부, 즉 신군부 임명장을 받으러 가기 싫어서 안 간 것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심평 변호사를 갖다가 사법 조치하겠다,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이야기하니까 심평 변호사 오늘 한 발 뺐어요. 물론 심평 변호사도 전에 들은 이야기니까 우리가 추미애 법무장관의 가슴에 상처를 주었다면 미안하지만은 그러나 그러나 내 생각에 변화는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딱 이야기 보면서 추미애 법무장관이 정말로 소설을 쓰고 있다. 즉 정말 추미애 법무장관 정말 소설 쓰시네 하는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추미애 법무장관이 사법고시 보던 사법고시 1982년 7월, 그러니까 그들이 이야기하는 1980년 5.18 군사 후데타 이후에 2년이 지난 1982년 7월에 사법고시에 합격했고 85년 3월에 춘천지법 판사로 임용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추미애 법무장관이 사법고시 합격할 때 그 당시 전두환 정부인 줄 몰랐습니까? 전두환 정부인 줄 모르고 만약에 서울지법에 나왔으면 임명장 받으러 가고 만약에 춘천지법이라 안 받으러 간 겁니까? 아니 신군부 85년은 전두환 정부가 80년에 출범했으니까 81, 82, 83, 84, 5년차 정부입니다. 그러니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이런 걸 갖고 우리 흔히 소설을 쓴다고 합니다. 아니 그리고 추미애 법무장관이 이번에 1977년에 한양대 입학해서 81년 한양대 법대를 졸업합니다. 그리고 이미 81년 초에 50 헌법이 발효되어서 전두환 대통령이 2번 됩니다. 최기화 대통령이 하야함으로써 1980년 9월에 옛날 유신헌법에 의해서 대통령이 한번 취임했고, 그 다음에 81년 초에 유신헌법이 아닌 50 헌법하에서 다시 선거인단을 통해서 다시 7년 대통령이 돼서 전두환 대통령 임기가 무려 7년 한 반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법무장관, 당시 추미애 씨가 사법고시 공부할 때 바로 50 헌법 갖고 사법고시 공부한 겁니다. 그러니까 참 웃기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때 신군부 줄 몰랐고 5.18 난지 그때 2년 동안 몰랐습니까? 5년 동안 몰랐습니까? 사법고시 볼 때 2년 동안 몰랐습니까? 이러니까 이 양반이 보니까 정말 소설 쓰시네 하는 이야기가 툭 튀어나온 게 본인이 평상시에 소설을 잘 썼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그 아들 문제 갖고 윤한홍 의원이 왜 아들의 2017년 6월이면은 문재인 정부가 2017년 5월 10일 날 출범하니까 그 당시 당 대표였던 추미애 당시 당대표의 위세는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추미애 당대표 그 외 문재인 대통령이 있었죠. 그런 상태에서 아들이 20일 동안
그 휴가를 빙자하여 어쩌고저쩌고 미복귀된 상태에서 그 수사가 이제 올 1월달에 서울 동부지검에 이제 고소 고발이 되었는데 지금 6개월째 질질 끌고 있고, 마침 그 당시에 동부지검장 하던 양반이 지금 법무차관으로 와 있습니다. 그러니 윤한홍 의원 아니라 그 어느 누구라도 동부지검 검사장, 동부지검장을 갖다가, 동부지검장은 물론 검사장이긴 합니다만은 법무차관으로 승진할 만큼, 사실상 승격이죠. 승격될 만큼 그런 위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윤한홍 의원이 흔한 모종의 야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취지의 질문을 했더니 정말 소설 쓰시네 라고 얘기했는데, 마침 오늘 보니까 그 아들과 관련해서 그 당시에 그 아들 서모군의 뭐 동료였거나 우회 선임자였던 4명이 공히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밝혀지겠죠. 그런데 이렇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 예를 들어서 신평 변호사가 펑펑 울었다 라는 이야기를 했으면은 신군부 임명장을 받으러 가지 않기 위해서 안 갔다 라고 소설을 쓰지 마시고, 왜? 누가 봐도 소설이잖아요. 그러면 아예 사법고시를 하시지 말던지, 아니면 문재인 변호사 마냥 80년 사법연수원 마치자마자 80년에 합격을 했죠. 사법고시를 합격하고 83년 마치자마자 판검사 임용, 뭐 안 됐는지 못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 건너뛰고 바로 고향에 내려가서 변호사를 하시던지 그렇게 하셔야지. 아니, 본인은 어쨌든 사법연수원 나와서 법관에 신청을 했기 때문에 법관에 임명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당시 법관 그 임명권자가 대통령인지 몰랐습니까? 전두환 대통령이지. 차라리 박지원 국정원장 같이 얘기하십시오. 물론 저는 박지원 지금 국정원장도 100% 안 믿습니다. 그런데 박지원 국정원장 이번에 뭐 학력 위조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북한과의 이면 계약서, 앞으로 언젠가는 사실이 밝혀질 이야기들, 그야말로 눈가리가 아웅식으로 빠져나갔습니다만은 단 한 가지 부분에 있어서만은 이 양반이 100% 거짓말을 못했어요. 그게 뭐냐니까 1981년 1월에 레이건 미국 대통령의 첫 번째 초청 손님으로 전두환 대통령이 미국에 가게 됩니다. 그때 뉴욕 한일회장이었던 박지원 씨는 전두환 대통령 각하 방미 환영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전두환 대통령 각하를 위해서 그야말로 진짜 머리털 잘라 미투리 삼겠다는 식으로 온갖 찬양과 아부와 그런 것들을 갖다가 마구 이야기했고, 그것이 보여드리는 바와 같이 당시 KBS 방송을 통해서 다 방송이 됐습니다. 그걸 마침 보니까 하태경 의원이 그걸 묘하게 어디서 찾아냈어요. 그래서 하태경 TV에서 캡처한 겁니다만은, 그래서 하태경 의원이 거기다 확 찔렀습니다. 아니, 이렇게 전두환 대통령에게 대해서 전두환 대통령 각하, 뭐 흔한 얘기로 가로열고 가로닫고 그야말로 머리털 잘라서 미투리 삼을 정도로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충성 맹세했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때 박지원 후보자의 답변이 잘못을 반성하고 살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걸 100% 안 믿는다는 이유는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미래통합당의 5선 의원인 정진석 의원과 그 다음에 다른 기자 한 분이 1988년인가 89년에 당시 외무장관이 뉴욕을 방문했을 때, 그 유엔 총회 때 방문했을 때, 그때 수행기자단으로 갔습니다. 그때 아무래도 수행기자가 2명밖에 없었어요. 2명인가 3명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갖다가 외무부 쪽에서, 외교부 쪽에서는 그 기자들한테 조금 뭐랄까 뉴욕 구경도 시켜주고 뭐 접대도 하고 밥도 좀 사주고 뭐 그러라고 누구를 붙여주었냐 하니까 당시 박지원 뉴욕 한인회장을 지냈던 박지원 사장을 붙여줬습니다. 그때 박지원 사장이 정진석 한국일보 기자를 비롯한 2명인가 3명 기자들에게 거의 몇 시간, 서너 시간에 걸쳐서 김대중 당시 평민당 총재 욕을 한 것을 그분들은 다 듣고 다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왜? 그때 87년 대선 때 김대중 당시 평민당 후보 쪽에 접근을 했는데
88년에 공천을 못 받았어요. 그리고 그야말로 미국에 시리에 가득 차서 미국으로 돌아가서 마침 뉴욕을 방문한 한국의 기자들에게 입으로 차마 담기 어려울 정도로, 언제 궁금하시면 정진석 의원, 오선 의원과 그 당시 함께 미국의 외교부 장관을 갖다 수행했던 기자들을 갖다가 찾아서 물어보십시오. 그 당시 박지원 씨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본인은 81년에 전두환 대통령 찾아왔을 때, 미국 방문했을 때 전두환 대통령 방미 환영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온갖 흔한 일로 재롱을 다 떨었지만은 83년에 DJ 평민당, 그때는 평민당이 아니죠. DJ가 이제 전두환 대통령에 의해서 미국으로 사실상 망명의 길을 열어줍니다. 그때 전두환 대통령이 망명의 길을 열어주었기에 김대중 2호 두 내외가 뉴욕에 정착해서 85년인가요? 돌아올 때까지 거의 2년 넘게 뉴욕에 살게 됩니다. 그때 과연 본인은 그때 박지원 씨가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가까워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알고 있는 사실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니까 그때 DJ 쪽에 가장 DJ를 적극적으로 도왔던 사람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당시 미국에서 독립신문인가 하고 있었던 김경재, 원래 DJ 쪽 사람이었는데 박근혜 대통령 밑에서 저 자유총연맹 이사장 하던 김경재, 옛날 김형욱 자서전을 갖다 대필해준 박사월이라는 필명으로 대필해주었던 김경재 씨가 그 당시에 보면 큰 역할을 했고, 또 나중에 보면은 DJ 정부 들어서서 체육공단이던가요? 그 체육공단 이사장 했던,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했던 이종인 장로가 있습니다. 이종인 장로와 그 다음에 김경재 씨가 큰 역할을 했고, 박지원 씨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도 전두환 대통령 말고 그 이후에 새마을 중앙협의회 사무총장 하던 전경환 씨가 뉴욕에 오면 흔한 얘기로 그 옆에서 수행을 했기 때문에 그때 뉴욕에서 전경환 가방못치다 하는 얘기가 파다할 정도고,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언론인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하태경 의원이 81년 1월에 전두환 대통령 각하라고 칭송했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잘못을 반성하고 살고 있다라는 답변, 그나마도 좀 괜찮은 답변을 주었는데, 심평 변호사가 어떤 전문이죠. 그러니까 그때 펑펑 울었다는 얘기를 들었다 얘기했으면 되지 않게 소설 쓰면서 신군부의 임명장을 받기 싫어서 안 갔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차라리 그 당시에 85년이면 제 나이가 27입니다. 그 나이에 보면은 통상 그때 여자 판사들, 신규 여자 판사들은 대부분 서울 지역에 배치해왔던 것이 그때까지 관례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속이 상해서 제가 좀 눈물을 흘렸던 모양이죠. 마침 저와 대학교 동창이자 한양대학 법대 동창이자 먼 훗날 남편이 되는 서성환 변호사, 서성환 변호사는 나이는 55년생인데 고시는 85년에, 그러니까 추미애 씨보다 3년 뒤에 27에 40 붙고 85년에 40 붙을 그 무렵에 이제 추미애, 서성환 두 사람이 부부의 연을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와 같이 뭐 신혼부부를 할까 아니면 이제 결혼을 앞뒀다 할까 이런 분위기에서 춘천에 내려가면 싫죠. 누가 좋겠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우리나라 여자 변호사들이, 여자 판사들이 예전에 몇 안 됐습니다. 옛날 황산성 판사, 그다음에 뭐 몇 안 됐, 여자 사법고시 된 사람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여자 판사, 아예 검사는 아시겠습니다만 조배숙 전 의원이 첫 번째 여자 검사입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의원이 될 때까지만 해도 여자 판사가 그야말로 가물에 콩나듯 여자 판사가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당시 법원의 어떤 관행은 아무래도 보면 가정을 꾸리고 해야 되니까 서울에다가 배당하는 게 통례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미애 판사의 유독 춘천에 초임 발령지를 내다 보니까 속이 상해서 좀 제가 속상해서 눈물을 흘렸던 모양입니다. 내지는 뭐 속상해서 한숨 짓는 부분을 갖다 누가 그렇게 과장을 했겠죠. 이렇게 하면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근데 얼마 전에 윤한홍 의원의 얘기에 대해서 소설 쓰시네
하셨던 양반이 신군부 임명장 받으러 가지 않기 위해서 안 갔다? 라고 정말 소설 쓰시는 부분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 인생 그렇게 사시면 정말 점점점 이른바 저기 늑대 나타났다 하는 양치기 늑대 소녀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보면 자기를 갖다가 성욕화, 자기를 갖다가 어떻게 보면 위인을 만들지 마세요. 추미애 대표 정말 소설 쓰신 애가 아니라 위인전 만들지 마십시오.